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영 사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 아주 많이 기사가 실리고 있는 해나 염색 피해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나라고 하면 보통 염색제로도 쓰이고 문신으로도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염색제 문제를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식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이 세 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 점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28개 품목, 8개 업체에서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8개 중에 2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고 또 현재 염색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사무실도 역시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볼까 하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해나 부작용 피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해나로 인해서 물론 해나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지 여부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염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변호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셨던 것처럼 그 해나 염색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피부가 검게 이제 착색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민사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만일 그 염색약 자체가 부적법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그 해당 염색약 자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자가 그 시술 행위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로 인한 피해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해나 염색은 미용실뿐 아니라 해나방이라고 하는 그 해나 염색만 주로 시술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그 해나방이라는 곳이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미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염색을 하는 것인데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나라는 그 염색 그 제품이죠. 제품 자체의 하자 그리고 시술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나 과실 그리고 시술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자격 유무 요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술을 받고 온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물론 일반적으로 그 염색을 받으실 때 이 사람이 미용업에 자격을 가졌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작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본인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염색을 받으실 때도 미리 그 염색을 하는 사람이 피부 안쪽에 패치 테스트 등을 하는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그 확인을 했는지 그 반응을 먼저 체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또 그 받는 사람에게 염색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을 먼저 전달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시술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미용실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설명이나 부작용 여부에 대한 패치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염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미용실 가서 염색도 하고 또 해나 전문점, 그러니까 머리를 미용하는 게 아니라 해나만 하는, 염색만 하는 전문점이 생겨서 요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서 저희가 쉽게 염색하러 가서 당신 자격이 있어요? 혹은 사장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기 쉽지는 않은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다만 내 피부가 민감하다든지 아니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든지 하면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테스트는 우리가 요청을 해야만 한다기보다도 사실 시술하는 사람의 의무로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고 그 시술의 결과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술자 자체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한 손해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치료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위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들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먼저 기존 치료 내역이 있다면 그 치료에 대해 치료비랑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그 별도로 그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신적 피해라든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 즉 그 염색 행위를 한 사람은 이제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피해자에게 만약에 그 피해자의 그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피부라든지 아니면 이미 그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왕증이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일정 비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 판단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정해져서 그것이 반영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결국은 손해가 해나 때문에 났다라는 전제를 물론 깔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비, 내가 이것 때문에 받은 치료비가 얼마냐라는 게 손해배상의 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향후 치료비, 그리고 결국 염색을 하는 것도 외모 때문에, 외모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죠. 어떻게 보면 하얀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피부가 까매졌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대부분 해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정신과 진료도 같이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흔히 위자료라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청구 금액은 기왕증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피부에 질환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따져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해나 혹은 해나 이외에 염색을 했다거나 그러면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런 정도는 본인도 과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사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돈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가 피해를 봐서 얼마를 배상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민사적인 법적 청구를 알아봤는데 형사적인 부분으로는 어떻게 접근이 안 되겠습니까?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시술 행위를 한 사람이 피부 착색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술한 경우에는 그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격자가 시술 행위를 했다면 그 불법 시술 행위를 한 사람과 또한 만약에 미용사 자격을 누군가로부터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그 빌려준 사람도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나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더라도 실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염색 시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자격 있는 사람의 자격을 걸어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났다면 그 피해는 금전으로서 배상받아야 되고 민사소송으로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적인 상해나 무자격자에 대한 어떤 처벌의 문제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나만이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광고를 보면 인체에 무해하다 혹은 오히려 모발에 도움을 준다, 마치 이게 더 좋은 것이냐,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냐, 이렇게 좀 다소 과장된 광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허위 또는 과장인 부분도 상당 부분 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제 기사에 나오거나 조사 결과 발표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요. 결코 색을 바꾸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그 독성물질, 특히 블랙헤나, 검정색 헤나에서 많이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헤나 때문인지는 사실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나 염색을 한 다음에 착색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헤나가 주요 원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전제에서 조사도 일어나고 있고 저희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나 염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주의하실 사항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그 법적인 문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인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피부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 성분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시술을 받은 그 해나 그 염색 약이 안전한 염색약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염색에 앞서서 그 시술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반 사실을 증거로 먼저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또한 미용실이나 또 해나방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서 그 무자격자에 의한 염색 행위라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나가 직접적인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아직 판단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해나 염색이 바로 피부 착색을 일으킨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나 염색 이후 피부 착색이 일어났다라는 게 108건 정도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피해로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해나 피해에 대해서 염색이 주된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현재까지 많이 자료를 모아놓고 그리고 정보도 조사를 해놓고 해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해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해나 이후에 발생한 그런 사정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시술을 받는 사람도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서 자기의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다면 좀 염색을 피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해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